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 업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독일에서 한참 이 게임 전시회가 있으면서 거기서 신작 게임들을 이 일부 영상들을 이제 공개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막상 그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이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이 게이머들이 직접 게임을 해보고 경험한 게 아니라, 이 게임의 어떤 특정 동영상을 공개한다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동영상만 오픈을 해주고 실제 게임은 그 오픈을 하지 않는 점에서 실망감이 좀 쌓인 거죠. 왜냐면 벌써 이제 펄어비스가 신작 게임을 내놓겠다고 이제 호응장담한 게 거의 한 2년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 이 게이머들도 지치고 투자자들도 계속 게임 개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히스토리만 봐도 아실 수 있는 게, 이 검은 사막이라는 PC게임을 갖고 시작을 해서 이 PC게임을 그 모바일로 이식을 하고 하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신작 게임이라고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이 붉은 사막이나 또 도깨비 같이 이런 게임들은 게임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고기면 런칭을 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게임을 완성하지 못해서 계속 이 뜸만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이 펄어비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검은 사막이라는 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이게 다입니다. 이브라는 게임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남의 게임을 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모바일로 만들어 세계 글로벌 유통을 시킨 건데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펄어비스의 게임 개발에 좀 뭐랄까 의구심이 든다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게임을 크게 이제 두 가지 게임,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과 이브라는 게임을 갖고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한참 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붉은 사막과 이런 그 도깨비라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그 런칭을 못하고 계속 게임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으로 개발비만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하루하루 검은 사막이라는 지금 캐시카우가 대주는 게임은 하루하루가 게임이 좀 늙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리니지도 이제 단물을 뽑아가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속작을 제대로 히트치지 못하면 NC소프트도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 그 붉은 사막 펄어비스는 더더욱 그 단일 게임이다 보니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붉은 사막을 유저 시연을 올해 2024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이것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검은 사막 IP와 이브 IP를 통해서 166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걸로는 그 개발비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 펄어비스의 게임들은 주로 미주나 유럽 등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고, 또 아시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점점 늙어가는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지금 영업 수익은 꾸준히 뭐 비슷하게 나오지만 영업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업 손실이 작년보단 줄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게임이 늙어가고 있는 걸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펄어비스는 하루하루가 늙어가는 게임 회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대주 특수관계 포함해서 44.11%이기 때문에 이 지분율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여차하면 유상증자로 부를 수도 있고 해서 실제로 영업 손실이 그렇게 크게 위협으로 다가서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금융 수익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340억이나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적자로 영업 적자를 본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늙어가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이머들이 이
펄어비스가 만들어낸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외면했을 때 그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주 특수관계인 다 빼고 소액주주를 보면 42.16%라 유통 가능 주식수가 42.16%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요번에 게임스컴 2024라는 유럽에 있는 독일에서 이제 게임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붉은 사막의 이 하얀 뿔을 보스라는 이 게임 속 캐릭터를 그러니까 보스의 전투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공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이 그 붉은 사막에 대한 이런 시연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기대감을 먼저 선취매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문이 뉴스가 되면 바로 차익션 매물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장 초와 함께 주가가 아주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펄어비스는 그나마 이 붉은 사막과 도깨비라는 게임이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올 상반기에 1분기 때 주가가 26,600원까지 급락을 했던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신작 게임에 대한 이 불안감, 그리고 또 NC소프트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후속작, 이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캐시카우 게임들을 뒤를 이어줄 그 게임이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돈을 벌어주는 게임이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내놔야 되는데, NC소프트도 뭐 주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5분의 1 토막 났고, 펄어비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펄어비스는 이 붉은 사막과 도깨비를 올해 요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진 않고 계속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 하락을 했다 하는 이런 그 갈짓자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을 내놓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게임이 재미없다 판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간 투자금들이 대부분 다 매몰 비용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펄어비스는 아직까지 붉은 사막과 도깨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그 게임 장면들만 공개를 하면서 이 게임들이 런칭을 해서 게이머들에게 이 게임성이나 재미, 또 이런 그 가치 측면에서 이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실망감이 드는 거고,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투자가들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펄어비스는 조만간에 게임을 내놓지 못하면 이러한 기대감도 이제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들은 본격적으로 실망을 해서 이 펄어비스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진짜로 이 잘 만든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과 도깨비라는 게임을 시장에 런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대감이 떠받치고 있는 주가라고는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기대감은 실적으로 동반되지 못하면 그게 견고한 이 뭐랄까요, 그 지침, 그러니까 지지대,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